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8월 2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는 괴종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당시만 해도 집안에 하인을 여럿 부리고 살 정도로 아주 금수저였다고 합니다. 그 괴종시계는 그 당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괴종시계 장인분한테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주고 주문 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엔 괴종시계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잣집 사이에서는 이런 게 많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정말 고급스러운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다 할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시면서 온갖 돈 끌어모아서 빚 막고 가까스로 압류는 당하지 않고 버틴 그 괴종시계 하나 만들고 충청남도 오지로 이사를 오셨다고 해요. 저는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일하시는데 도저히 서울에서 저를 키울 수가 없다고 하셔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전 할아버지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괴종시계가 울릴 때 어떻게 울리는지 아시나요? 시계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원래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계 안에 있는 무슨 부품 같은 게 감기면서 정말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끼리릭 땡 끼리릭 땡 이러면서 각 시간만큼 소리가 울리는데 이거 집에 혼자 있을 때 들으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대낮인데도 괜히 괴종시계 소리만 들리면 옆에 귀신이라도 서 있는 것처럼 오한이 들더군요. 특히 11시나 12시에 괴종시계 소리가 울리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괴종시계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아무리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억지로라도 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1살이었던 당시 그날은 학교에서 메이플 스토리가 한창 유행하면서 할아버지 몰래 제 방에서 컴퓨터로 몰컴을 하고 있었는데 11시를 알리는 괴종시계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 흠칫했는데 이제 꺼야지, 정말 꺼야지 하면서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메이플 스토리는 진짜 사냥하는 노가다밖에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계속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봤는데 11시 40분인가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컴퓨터를 끄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12시까지 잠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어 괴종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끼리릭 땡 끼리릭 땡 하면서 6번까지 울리더니 더 안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고장난 건가 싶었지만 사실 괴종시계 소리를 12시에 듣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원래 그런 건지 고장난 건지 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안 울려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처럼 그런 시골 노인들의 투박한 발걸음 소리가 아니라 뭔가 조심조심 걷는 듯한 얇은 발자국 소리였어요. 소름이 돋아서 숨죽이고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끼리릭 땡 하고 마치 괴종시계 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가
가까스로 참고 다시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다시 한번 흉내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끼리릭 땡. 제가 무서우면서도 화가 났던 건 괴종시계가 6번 울리다 끊겼으면 6번만 더 하면 될 건데 마치 제가 괴종시계 소리를 무서워하는 걸 알기라도 하는 양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커진다기보다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끼리릭 그 순간 공포에 압도당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왠지 저 여자가 제 방에 들어오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는데 끼리릭 땡. 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제 방문 앞까지 다가와서 한동안 거기에서 머물더니 어느 순간 제 방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어느새 제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끼리릭 전 이러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 댁은 디귿자 모양이었는데 양 끝에 각각 할아버지 방 그리고 제 방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거실과 부엌을 겸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서부 영화를 정말 좋아하셔서 DVD를 매일 한두 편씩 돌려보시다가 주무시곤 하셨는데 제가 한밤중에 깨서 무서울 때면 그 거실을 가로질러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저를 할머니와 자신 사이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는 같이 영화를 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정말 매일 밤마다 DVD를 돌려보셨거든요. 전 그날도 당연히 그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불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할아버지 방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할아버지 방 문을 벌컥 열었는데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할아버지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둘 다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 직후에 제가 한 행동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 주무시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야지? 하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그 여자의 목소리는 아예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저는 할아버지 방에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 분명히 내 방에 가서 잤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 나 왜 여기서 잤어? 하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정색을 하시면서 너 어제 있었던 일 정말 기억이 안 나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제 마지막 기억은 분명 제 방에 들어와 잔 거였으므로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가 압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서부 영화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 방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동시에 제가 뛰어오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아, 이놈 또 무섭다고 같이 자려나 보네 하고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 발소리가 뚝 하고 끊기더니 한참 동안이나 제가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뭔가 이상하게 여기신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어보자 제가 괴종시계에 기대곤 뭐라 중얼거리면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자 제가 괴종시계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며 끼리릭
땡 끼리릭 땡 하며 그 괴종시계 소리를 흉내를 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 시계에 제 머리를 쳐박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신 할아버지가 또 뭐하냐고 소리를 치며 저를 붙잡았는데 눈이 풀려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끼리릭 댕 하며 그 소리를 흉내내더랍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저를 방까지 끌고 와서 눕혀 재웠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저 소리를 내길래 할머니도 중간에 깨셔서 엄청 무서워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도중에 그만두고 잠이 들긴 들었대요. 하지만 제 기억에는 분명히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아버지께 여쭈었는데 본인은 절대 아니래요. 분명히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렇게 한동안 그 사건을 잊고 지내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고 서울에 계신 아버지 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할아버지 댁에는 명절 때나 가끔씩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명절 때 할아버지 댁을 찾아뵙는데 그 괴종시계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하여 저 시계 고장났네? 했더니 안 그래도 고장이 났길래 고치려고 네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괴종시계 안에 주먹만한 방이 있는 거 아세요? 그 괴종시계를 트럭에 싣고 근처에 그 시계 만드는 집 다 찾아가 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할아버지의 괴종시계는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이 만든 거라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먹만한 방을 열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이거 잘못 열면 괴종시계 영영 못 쓴다고 다 포기하더군요. 그러다 수소문 끝에 당시 저 괴종시계를 제작하셨던 그 장인분의 제자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계 옮길 겸 따라갔는데 자기 스승님의 작품을 보는 건 오랜만이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장인의 제자답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쉽게 그 방을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 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거름종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한약재 싸는 흰색 봉투 알죠? 약간 까칠까칠하게 생긴 거.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분이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그 안에 손톱이 1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자른 손톱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은 것 같은 그 긴 손톱 말이에요. 크기나 모양으로 봐서는 분명히 여자의 손톱 같았어요. 순간 제가 11살 때 겪은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엄청 돋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저 방은 엄청 정교한 거라 장인 말고는 아무도 열 수 없다고요. 이 제자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실상 그 방 안에 손톱이 담긴 그 봉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장인 말고는 없다는 말이 되죠. 그렇게 할아버지가 막 노발대발 하시자 제자라는 사람이 막 죄송하다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 괴종시계를 집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다 때려 부시고 불질려 버리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그때까지 할아버지 폐가 안 좋으셔서 만날 때마다 기침을 하셨는데 그 괴종시계를 불태우고 나서는 정말 거짓말처럼 폐가 좋아지셨습니다. 장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그
본인만 알고 있겠죠.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